언젠가 생활영어와 학습, 시험영어 두 개를 분리를 해서 결국엔 시험영어로 갈 것이니 이 생활영어라는 건 다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막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영어생활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교육을 최대한 늦추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쓴소리입니다. 자, 아이들의 영어라고 하는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노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노출이 이르게 된 친구들은 학습을 뒤로 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노출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어라는 과목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 시작이 되니 3학년 이후까지 아이에게 영어라고 하는 것의 존재를 감추시는 분들, 아이가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영어학원에 안 보내시는 분들께 드리는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에게요, 영어라고 하는 부분을 노출을 빠르면 빠르게 해주셔야 되는 이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학습은 좀 뒤로 미루셔도 되지만 노출, 영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노출을 계속해서 아이가 세상에 영어가 있어 라고 하는 걸 늦추게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는요, 영어는 공부가 아니라 언어예요. 공부 이전에 언어라는 게 무조건 선행이 돼야만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것이 period, 즉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학습으로 우리가 얘가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공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다양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의 감이라고 하는 거 있죠. 어떻게 보면 언어의 감이 언어에 있어서는 학문적 지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느낌, 사람의 마음, 나의 감정 같은 것도 나타날 뿐더러 문화적인 것도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언어에 대한 감을 쌓아줄 수 있는 부분은 아이가 사실상 어려야 됩니다 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어려서 감이 쌓여서 나에게 언어가 언어로서 들어오는 시기가 충분히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굉장히 비슷하기도 한데 영어는 너무나 다양한 변화된 패턴들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예를 들자면 제가 한국어를 처음에 외국인에게 가르칠 때,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영어를 가르쳐줘, 나는 한국어를 가르쳐줄게, 랭귀지 익스체인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러면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니 세상에 한국어만큼 어려운 언어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영어는, 한국어는 을이가 어떤 조사라는 게 들어가서 주어 자리엔 주어, 주격 조사가 붙고 목적어 자리엔 목적격 조사가 붙고 이런 것들 때문에 말이 만들어져 라고 했는데 친구가 딱 물어보는 것이 밥 먹자에서는 주어는 뭐야? 여기에 목적어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이디엄이야. 그러게 보니 한국 사람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단순하게 학습만으로 얻어낼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이디엄이라고 하는 책들이 막 따로 나오고 제가 클 때는 막 이렇게 이디엄 책, 단어 책 다 따로따로 봤었는데 이거 따로따로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남이 쓰는 거 내가 들었을 때 대충 감은 수 있겠지만 스스로 만들어 쓰기는 굉장히 쉽진 않았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부모님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영어에서 생활영어라고 하는 부분은 학습의 기초가 됩니다. 자, 언젠가 생활영어와 학습, 시험영어 두 개를 분리를 해서 결국엔 시험영어로 갈 것이니 이 생활영어라는 건 다 필요가 없어 라고 하면서 막 논쟁이 붙었던 적이 있었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면요, 시험영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생활영어가 되지 않으면 이 부분 위에서 아이들이 크게 공감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아이들이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수능에 나오는 글조차도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어디에서 올 것인가 해요. 이건 다양한 습득, 아이들이 영어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했었던 많은 것들이 합쳐져서 이 부분의 이 이야기는 A라는 이야기를 만들어내 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 기본 배경도 없이 학습을 하게 되면 학습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전혀 될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학습으로 들어간 것은 굉장히 재미없고 고통스럽고 아이들이 내가 이걸 왜 해야만 해 라는 생각을 하는 학습밖에 만들어내지 못하는데 이 아이들이 영어에 많이 노출이 되어져 있고 귀도 뚫려 있고 하다 보면 영어 그까이 거 괜찮아 할만한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아이에게 학습을 굉장히 밀어놓으셨던 분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영상을 보고 계시는데 어머 어떡하지, 나는 아이 학습을 3학년에 시작하려고 했었어 라고 하면, 그러면 자,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봤자 계속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밑을 깔아주세요. 밑 빠진 독을 가지고 만들어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늦춰서 3학년에 시작했어 라고 하면 기대치를 좀 낮추시고 내가 이 아이를 만들어낸 완성의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빼신 후에 아이에게 충분한 인풋을, 얘가 그냥 어린애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풋을 충분히 넣어주세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늦게 시작하는 친구들은요, 그냥 나이만 먹은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머리도 좀 컸고 논리적인 사고력도 있기 때문에 원래 내가 아기 때부터 넣었으면 10시간 넣었을 것을 단축시켜서
있어서 5시간에 아이가 흥미함이 있다면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난 3학년이니까 이제 문법부터 시작할 거야 이렇게 들어가면 사실상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 충분한 인풋을 넣어주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음에 이 아이가 언어적으로 이 언어가 편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 다음에 학습을 시작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등영어 노출에 있어서는 초등 혹은 더 이전에 편안하게 진행을 해주신 이후에 아이가 그거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매우 필수적입니다.